2013년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 이후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보고 밑동의 없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한축구협회 회의에 불참하게 되셨고 경질 여론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한국 대표팀 내부 고발까지 취재해 클린스만 감독과의 문제를 밝히며 화제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은 대한축구협회와 정치권에서 해임 요구를 받고 있으며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협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은 선수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표팀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넘어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역시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계속 이끌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판과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무색무취의 경기력에 클린스만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내파 선수들의 수준 미달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공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색깔이 전혀 없다는 것이 팩트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감독의 임무입니다. 축구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 끝나고 마음껏 하라고 했으니 이제 시작해야죠. 그리고 감독을 앉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축협도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줄곧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던 클린스만과 그를 선임한 축협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정몽규가 축협 회장으로 당선된 건 2013년, 벌써 10년 차입니다. 그 사이에 국대 감독은 최강희, 홍명보, 슈틸리케, 신태용, 벤투가 거쳐갔습니다. 그동안 정몽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정몽규가 축협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프로축구연맹 총재로 재임하던 시기의 업적 덕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 전반에 관한 일을 맡는다면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사면 사건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곳이 프로축구연맹이었습니다. 2011년 승부조작 사태의 충격으로 K리그가 완전 맛이 갔을 때 정몽규는 승부조작 사태를 뒷수습하고 K리그에 승강제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개혁을 펼치면서 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굵직한 문제들을 처리해내는 그의 모습 덕분에 팬들은 축협회장 정몽규에 대해서도 기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축협은 성장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축협의 최대 과제는 예산 확보와 축구 산업의 성장이었습니다. 예산은 매년 커져서 2023년엔 1,581억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협은 배당금과 기업의 출연금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데 꾸준히 월드컵에 진출하고 또 다양한 스폰서를 모집함으로써 재정을 탄탄히 한 건 괜찮은 성과입니다. 축구 산업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으니 겉만 보면 잘 해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축구 선수들의 역대급 재능 탄생으로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나오고 민의 민재, 파리 강인, 한계를 뛰어넘은 늑대의 희찬 등의 공이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말 많았던 축협의 내부 구조도 개혁했습니다. 특히 늘 회장단이 국대 선수 선발까지 개입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기술위원회를 분리해내고 다시 기술발전위원회와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로 분리한 후 홍명보, 김판곤 체제를 출범시켰던 점은 팬들도 칭찬했던 부분입니다. 홍명보, 김판곤 체제와 파울루 벤투의 장기 재임은 아마 정몽규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때 축협은 유스 단계에서부터 성인 대표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스템적 정비를 해냈으며 나아가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에서도 한층 진일보한 면을 보여줬습니다. 즉, 정몽규가 해왔던 일은 축구계 출신이 회장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처리해나가는 적절한 절차를 만드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 밖에 칭찬할 건 굳이 꼽자면 축구계 인프라 확충에 현대산업개발을 끼워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 문제 때문에 못한 거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삽질을 생각하면 경기장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잘한 것 같습니다. 순살 경기장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점도 명백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의 비판을 받는 황보관, 이용수 등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어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확충하는 데 눈이 멀어 국내 평가전만 고집하였고 기술위에 개입하지 않는 건 좋았으나 기술위원장 선임을 예스맨으로 채움으로써 겉만 멀쩡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클린스만의 예처럼 감독 선임 기술위원장은 방패막이로 쓰고 제멋대로 감독을 선임한 밀어붙인 예가 가장 크게 비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잇따른 외교 참사도 있습니다. 피파 평의원 선거에서 2019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낙선했으며
2023년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 카타르의 체계적인 유치 노력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유치 과정으로 인해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카타르와의 대결에서 결과는 19대 0으로 완패였습니다. 축구 인프라, 기업 후원, 외교적 영향력, 홍보 전략 등 모든 면에서 다 졌습니다. 차라리 유치에 뛰어들지나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창피한 건 둘째치고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의 초라한 실적으로 인해 한국은 향후 이 정도의 메이저 축구 대회를 유치하기는 틀렸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연일 비판받고 있습니다. 안정환의 P급 지도자 자격증 획득에 편의를 봐줬던 사건이나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대놓고 밀러를 총알바디로 세웠던 사건, 그리고 승부조작 사면건까지. 이제 정몽규 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3월 사면 사건이 가장 큰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에도 회장식 사퇴론이 있었으나 결국 사비를 엄청나게 내며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붙잡는 축협 인사들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 못 나갑니다. 여기에 클린스만에 앞선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지만 선수들의 포지션 이탈, 전설적인 선수 랜던 도노반의 2014년 월드컵 대표팀 제외 논란, 비난을 회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임되었고, 동기부여, 강연과 요가 수업은 물론 다양한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지만 금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MBC 스포츠 소속이었던 카일 마르티노는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본 후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훈련 세션은 구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은 엉망진창이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주말을 위한 팀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당일까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바이에르 뮌헨에 충실한 선수였던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짧은 재임 시절에 대해 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체력 훈련만 했고 전술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경기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체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안컵 사전 캠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매우 강도 높은 훈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소식통은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하며 선수들이 거칠게 달렸다고 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다치게 했으며 선수들은 지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총 20분 이상의 추가 시간과 30분의 연장전을 치르며 지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대표팀의 체력은 화요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몸이 무거운 이유를 우승권팀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이후로 몸이 올라오도록 맞췄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